저격수다에서는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2002년 대선의 김대엽 사건을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먼저 다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권을 다루고 있는데요. 문재인 의원이 방금 전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며 이 사건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선 불복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누리 기자, 문재인 의원 성명 내용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의원은 댓글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으며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면서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회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문 의원은 국정원과 경찰, 군과 보훈처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못 박으면서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며 대선 불복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새누리당은 선거 패배의 한풀이라며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대선 불복을 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으라며 강수를 두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윤 지청장과 민주당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 국감장에서 상사와 대립각을 세운 것에 대해 검찰의 항명 파동이라는 부분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어제까지도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서 대선 불복을 상징하는 듯한 발언들을 경쟁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난 대선에 박근혜 후보와 경쟁했던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금 나오네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습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혜자입니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불공정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NLL 대화동 실종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고 정계 은퇴까지 요구받았던 분이 문재인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항명 파동 논란 사건으로 사실 문재인 의원은 지금 조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지 않던 문재인 의원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는 문재인 의원이 지나치게 선거판관 아닌가. 이럴 때는 제가 만약에 문재인 의원이라면 조금 더 진중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으로 경쟁을 했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경쟁했던 당사자가 하루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성명서 내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불공정했다. 무거운 책임을 져라. 각자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직접 얘기했다. 이건 또 비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금 문재인 의원 의원실 앞에서 인터뷰가 있다고 합니다. 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던 간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는 위해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더 촉구드리는 그런 글을 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말씀하셨나요?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은 상관이 없는 문제, 모르는 문제, 이렇게 문제를 회피해 왔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문제지만 우선 그 전제로 그 문제를 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선 불복으로 몰고 가는 뜻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김한길 대표 분명히 밝혔죠. 선거 다시 하자는 거 아니다라고요. 왜 자꾸 대선 불복을 말하면서 국민들과 야당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저는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문제를 회피하고 또 문제를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 열린 사안인데 미리 성명까지 발표하시는 건 무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드는데 수사 중인 것은 사법적인 절차인 것이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들은 별도로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이 정치에 필요한 그런 결단까지도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 좀 갈까요? 네, 뭐 다 예상이요. 얘기가 좀 사전에 오전에 됐던 거고. 자, 현장 사정으로 음향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거의 그런 뉘앙스인데요. 지금 문재인 의원의 저 말을 보면 확실한 답은 안 했지만 그 뉘앙스는 지금 빙산의 일각이다 드러난 것은 앞으로 더 큰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라.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이게 문재인 전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하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하면요. 다시 장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이게 아마 어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종의 캠페인의 전술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전 후보가 그랬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이 사초 실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해명을 하실 줄 알았는데 참 엉뚱한 시기에 엉뚱한 설명서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재인 의원의 말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저도 이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고요. 거짓말이 지나치면 사기가 되거든요. 저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대선 불복스러운 진짜 전면전 하지 않은 저런 식으로 간다면 저거는 지금 선거 다시 하는 말 아니다. 김한길 대표가 그랬대잖아요. 다시 하면은 48% 받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젠 저런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혜식 대표, 문재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세 가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게 대선 개입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다.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혀야 된다.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이 이 검찰이나 재판부에 압력을 넣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댓글이 어떤 문제가 있냐를 봐야 됩니다. 댓글이 뭐 5만 개도 아니고 사실은 뭐 국정원에서 밝히는 건 2,000개인데 그중에서 문제되는 대표의 댓글이 뭐냐면 목 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이게 정치적인 댓글이라고 잡았고요. 연평도 포격 2년 그날을 잊었는가. 이게 또 정치적인 댓글이라고 잡았습니다. 남쪽 정부 할 말 없네요. 이거는 이정희 대표의 대선 발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 대선에 영향을 준다. 이건 무슨
이 수사 방향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겁니다. 이것이 정말 정치적인 댓글이었냐, 문제가 있었냐는 판단할 텐데 문재인 의원이 앞서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마치 국정원이나 군 기관들이 대선에 엄청나게 개입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 말대로 한다면 우리 군이나 국정원은 선거 기간에는 대북 심리전 활동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마음껏 선거 기간에 개입하고 우리 군과 국정원은 그 당시에 못한다. 이렇게 수사 결과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것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위험한 요소로 끼칠 것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대선 불복처럼 비추는 듯한 발언, 이것은 정치권 자체가 민주당 함께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거, 이건 중진 의원들이 얘기한 것과는 또 정치적 비중이 다르죠. 좀 달라 보입니다. 또 다르고 또 하나는 저는 문재인 의원의 이중성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본인은 사초 실종 사건의 조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하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재판도 시작 안 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게 민주주의인데 부정하는 듯이 이미 나온 것만 가지고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습니다. 본인이 검찰도 하고 판사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신혜식 대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트윗 5만 개 있잖아요. 이거는 트윗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이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본인이 판결 다 내리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함께 경쟁했던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런 발언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너무 지나치게 그 성급함.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그 어떤 성급한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신관권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검사장 또 외압을 행사한 주체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는 물론 이제는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시점이 아닌가. 부정선거를 거의 뭐 확신하는 분위기네요. 네, 근데요, 저는 문재인 의원이 머릿속으로는 이게 아니라는 생각할 거예요. SNS의 특성을 조금만 안다면은 저런 말이 안 나오는 게요. SNS로 이제는 뭐 정치를 어떤 홍보한다는 시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이후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SNS의 정치적 얘기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SNS가 지금 위험한 게 무슨 연예인들 뭐 사생활 털고 일반인들 사생활 터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걸로 정치적으로 자기의 뜻을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머릿속으로 아는 생각을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박영선 의원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박영선 의원은 법사위원회나 충실하시고요. 최동욱 전 총장과 임모 여인 빨리 법사위원회 부르십시오.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시네요. 넘어갑시다. 더 중요한 발언들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련했습니다. 국정원, 보훈처, 군 이건 총체적 부정선거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